네. 네. 8월 14일 추천한 결과가 다음 주 추천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는 추천 종목이 두 개밖에 없었죠. 그래서 YG랩하고 진영 이렇게 두 가지고, 나머지는 지정가 매수가 들어했었는데, 그 9% 이하 시초가 매수 종목은 두 종목으로서 두 개 다 당일날 4% 수익이 사자마자 났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주 수익은 4%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금일 종가 그 장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9.74%가 됐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적산된 결과를 보면요. 예, 8월 10일 주전 두 종목에 대해서는 익절이 됐기 때문에 4%가 됐고, 그다음에 금요일장 종료했을 때는 마이너스 19.78%가 나와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수익률은.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죠. 지지난주에는 16.83%로 수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반대로 이번 주는 손실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 익절은 수익도 낮지만은 리스크도 적은 거고, 금융 종가는 수익률 리스크도 크고 리턴도 크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되겠죠. 완전하게 두 개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통상 그 주식을 짧게 거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매수는 월요일 날 하고, 그다음에 매도는 수요일 내지는 목요일 날 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요일장은 매도하는 날이 아니고 매수하는 날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통상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여기 금요 정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그런 약점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그 비교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 주시면 하면 될 것 같고, 금요 정가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게 52주를 1년 진행하고 나면 금요 종가가 외려 수익률이 더 높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좋으면 높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보는 장은 뭐 제가 보는 장이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횡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그 금요 종가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승장 내지는 횡보장에서는 배트를 짧게 잡는다는 생각으로 그 낮은 수익률의 익절을 반복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하고 그 이번 주하고를 제가 그 차트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수익이 나긴 했지만은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이번 주는 효과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효과가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 보수적으로 봐서 수익률이 1.23%밖에 되질 않았는데, 보수적으로 아니고 평상시대로 했더라면은 3.29%의 수익이 났었는데, 보수적으로 본 것이 이번 주에는 좀 효과가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주에 이 적산은
제가 말씀드릴 때 그 상단에 9% 수익 종목이 하나도 추천 종목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위해서 요거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두 개 종목이 있었죠. 그래서 두 개 종목을 기준으로 적산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지정가 종목은 지금 복리 계산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만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만 지정가 종목을 체결된 걸 기준으로 복리 계산에 집어넣겠다 했던 거고, 이번 주에는 두 개 종목 시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올려온 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요렇게 지난주에 추천 종목에 대한 결과는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난주 거를 한번 보시면은, 지지난주에 이번 주 시초가 매수는 없다. 그다음에 아래 종목 모두 지정가 종목으로 지정가 매수 후 3% 수익 자동 매도만 설정하는데, 이번 주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적상을 했고, 지난주에는 요 상단에 두 개 종목이 있었죠. 그래서 요 두 개 종목 기준으로 적산, 즉 복리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 올해 요번 주 추천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9% 이하 시초가 매수해서 자동 익절하는 것이요. 17종목 정도 되는가 본데요. 예, 17종목이고, 하단에는 지정가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제 지금 지난주에 추천한 종목 두 개밖에 아니다 보니까 요 결과도 궁금하죠. 그래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쪽도 지금 정리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것까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표로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엑셀 표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단에 있는 것 중에 체결이 안 된 종목이 서너 개 있고, 체결돼서 손실이 난 종목들이 세보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손실 난 종목이 있고, 그다음 익절 난 거는 요 세 가지 종목이 일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정가 종목들도 전부 다 제가 이쪽 밑에 있는 게 더 검증을 했던 그라고 그랬죠. 요게 또 주력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하단에 있는 그 지정가 종목의 거래가 승률이 한 90% 이상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 결과가 어떻게 돼 가는지 이전에 검증했던, 대략 한 2년 정도 검증했던 결과들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보고 보려고 지금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 되면은 지금 여태까지 5월 30일부터 추천했던, 지정가로 추천한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중간 결과 정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정도에 지정과 종목에 대한 결과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밑에 있는 이 지정과 종목들은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는 게 아니고,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계속 가지고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추가 매수, 즉 물타기를 진행하면서 계속 가져가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계좌에 종목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한 70개 정도까지도 종목을 가져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좀 관리하는 측면이 귀찮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그중에 70 개나 되는 종목에 거래 정지라든가 상장 폐지 등의 위험이 있어서 뉴스를 한 번씩 훑어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귀찮지만은 그래도 승률은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추천 종목은 아까 몇 개였죠? 17 개인 거야. 17개 정도 추천을 9% 시초가의 9% 이상 상승하지 않았을 경우 시초가 매수하는 건 17 개고 나머지 진영가 매수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이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합주가 지수의 상황을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시초가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뒤에 시간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 상황하고 미국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차트입니다. 어 60일 하나 둘 셋 예. 60 이쪽 여기서 지난주 여기서 종료가 됐죠. 여기서 종료가 된 후에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5개 봉이죠. 하락을 했고 60 일선 지난주까지 60 일선 지지를 받아서 상승을 반등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하락했고 목, 금이 인제 보합 정도로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 지지선들은 차례로 다 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전 고점을 뚫고 내린 건 그나마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저희 장이 미국 장하고 커플링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미국장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보니까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했죠. 근데 코스피는 전고점을 뚫고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뚫고 하락했을 경우는 이전 저점 내지는 그 이전 저점에서 반등 즉 여 6내 6 60 일선에서 올라가는 게 이제 확률로는 높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받고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해서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왔죠.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다음 지지선이 여기인데요. 이 저지선도 깼습니다. 깼다가 이제 땡기는데 다시 올리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이전 이점 저점 이전에 요 추세선 있죠. 까만 선으로 그어 놓은 이 추세선마저도 깼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도 상당히 잘 맞는 편인데 요것도 깼죠. 근데 60 일선이나 추세선이나 진지와 반등은 대부분 바로 움직이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방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지지선이 있다 한들 여기 지지를 받고 올라갔다가 다시 깼다가 다시 올라갔다 하는 지지와 저항선 근처에서는 항상 공방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60 일을 잠깐 이탈하든 뭐 반등을 하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요건 지금 일봉인데 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으로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들이 배웠던 라인들을 이용을 해서 매번 룰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속임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속임수에 많이 또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다 깼죠. 다 깨고 이전 추세도 깨고 추세를 깼다는 얘기는 보통 주식 교육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이 깨지면 버려라, 손절을 해라 이렇게 하고 지지 반등 받으면 뭐 사라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맞는 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걸 이용해서 세력들은 많이 그거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60을 깨고 추세선 깨고 이전 저점 깨고 다 깼죠. 다 깨고 내려왔고 다시 이제
마지막이 될 목금은 보합 정도로 종료를 했습니다. 금요일장에 그 유럽장도 약보합으로 다 마감을 했고요. 그 미국장도 3대 지수 중에 다우만 강보합 내지 보합으로 끝났고 나머지 거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뭐 주식이나 다른 그거 이슈를 큰 거 아니면은 뉴스든 뭐든 보지 않고 이제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차트나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이게 더 밑으로 내릴 가능성은 상당히 적습니다. 확률적으로 적다는 얘기지 안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요게 지금 이탈하고 다 밑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 주 추천 종목은 열 몇 개가 돼서 평상시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크게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거나 할 가능성보다는 위쪽으로 조금 더 있고 평상시와 같이 지난 2주 동안은 보수적으로 했죠. 그걸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락이 발생할까 봐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이렇게 그 금요일장 같이 그렇게 무너질 것 같아서 그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한 거죠. 보시면은 예, 이게 지난주 금요일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장이었고 화, 수, 목, 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상황으로 코스피는 전개가 됐고요. 그 미국의 코스닥을 한번 보시면은 코스닥이 아니고 나스닥이죠. 그 나스닥을 한번 보시면은 역시 하락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게 하락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게 지난주 금요일 상황이고 정고점 뚫지먹고 하락하면서 이전 저점을 깨면 밑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락했죠. 그러나 국내 주식은 크게 국내 주식 마찬가지 60일까지 갔지만은 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은 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이 이탈한 걸 보고 인버스를 매수를 했죠. 코덱스 인버스 즉 그 코스피가 하락한다는 쪽에 베팅을 했고 그거는 지금 3% 이상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하락으로. 그래서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것이 더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2주차를 보수적으로 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주 한 주가 이렇게 월요일 날은 상승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화요일 빠지고 수, 목, 금 이렇게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60일 깨진다면은 25일에서 이전 저점을 깨고 이 25% 선까지는 최소 밀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저기 목요일 날 밀렸죠. 그 25일 그까지도 깨고 살짝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에는 약보합으로 끝났죠. 그래서 음, 제가 보는 관점은 통상 이 25일선을 한번 여기서 공방을 벌이지 않고 내려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공방을 벌이지 않고 다시 다음 그 퍼센테이지 50%까지 하락을 하면요. 이거는 무슨 뭐 9.11 테러라든가 기타 무슨 그때는 이제 한 방에 내려가긴 하겠지만 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공방을 한번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25일선과 60일 사이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인 그냥 뭐 그죠. 별 고려할 가치도 없겠지만은 저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맞든 안 맞든 큰 의미는 두질 않지만은 제가 혼자 거래할 때는 그런 관점으로 거래를 한다. 이제 요 정도만 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스피하고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9% 이하 시초가 매수하는 방법은 이 저기 녹화가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클립으로 한번 다시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네. 아까 추천 종목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추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추천 종목이
열 아까 몇 개였죠? 열 몇 개가 됐고 하단에 있는 것을 덜 보여 드린 것 같아서 하단 걸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마저 보여 드리면은 예 요렇게 되겠습니다. 하단에도 종목이 꽤 많죠. 근데 이런 제가 추천하고 저 스스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정가 종목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 정도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